아직까지는 사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최저가보다 비싸도 수요자들이 저는 전망을 하자면요. 우선 지금 매매 거래량의 추이들은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서울보다는 사실은 경기도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보다는 인천이 조금 더 비율로 따지면 속도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들이 16개월 만에 최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달에 2월달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은 3월 말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1,900건을 넘어서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넘었었습니다. 2,000건이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저는 이제 부산만 우선은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거래가 4,000건 이상이 돼야지 최소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 정상의 최소가 되는 게 최소 4,000건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달한 거 보면은 2월 달 저번 주가 1,530건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그리고 1월 달이 1,400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을 저번 주에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는 2,18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 거래량이 4,000이라고 치면은 그 4,000에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도달을 한 거고, 지금 추이로 보면은 한 2,500에서 한 2,800건 사이까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은 시기는 연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고되는 부분들이 우선 이 추이로 보면은 아마 한 2,500에서 2,800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의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최소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고 할 때 10,000건입니다. 10,000건. 최소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12,000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달 보세요. 1월 달이 4,927건입니다. 4,927건인데 지금 보시면은 2월 달 저번 주가 6,328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됐죠? 2,30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8,60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거래량이 10,000건이라고, 최소 정상적인 거래가 10,000건이라고 치면은 86.5% 정도가 이제 도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지역들은 다 아니지만은 일단은 화성의 거래량들이 거의 1,000건에 도달을 했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부분들을 보니까는 뭐 우포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더라도 거래가 되고 금매들이 많이 사라지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한 885건 정도가 되고 용인이 한 662건, 그다음 평택이 한 600건, 평택이 꽤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거의 이제 598건으로 600건 정도가 되고, 시흥시가 543건, 이렇게 500건이 넘는 지자체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곳들은 아직 금매가 조금은 남아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매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양상이고, 서울도 사실 금매들이 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거래량이 저는 2,000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번 연도가 되더라고요. 2023건까지 거의 100%를 도달했습니다. 정상 거래 최소의 거래량이 2,000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천이 이만큼 전 빠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전세라든지 매매에 대해서 체감을 조금 못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 쪽 그리고 연수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수구 중에서 송도가 가장 거래량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쪽에서는 청라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남동구, 그 다음 부평구 순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할 정도로 저가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 특히 송도의 신축들은 거래량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은 그런 이제 편중된 양상들이 있고, 그러면 가격들이 뻥 뛰어 오르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공급량이 내년까지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 쏟아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불이 올라오기 이전에 물을 더 많이 뿌리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물량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천은 지금 거래량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최소한 거래가 돼야 되는 거래량에 좀 많이 도달하고 있는 양상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사장님들이 좀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최소 거래량들이, 이건 제가 정한 거래량이 아니라 그 월 평균들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0건 정도들이 있어야지 정상 거래량에 저는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달 같은 경우는 1,400건, 그 다음에 2월 달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500건, 그리고 2월 지금 이번 주 오늘 집계 된 거는 1,914건입니다. 꽤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부산은 사실은 이제 부산 진구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해운대구랑 부산 진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200건이 넘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좌동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한 50건 정도 거래했다가 지금 70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좌동에서, 해운대에서는 좌동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수영, 그 다음에 뭐 이제 동래구, 뭐 연제구, 그 다음에 뭐 이런 남구, 뭐 이런 지역에 좋은 지역으로 이제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수영구는 상급지입니다. 부산에서. 상급지입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는 지금 75건의 거래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남천 삼익비치가 24건이 거래됐습니다. 24건. 남천 삼익비치에서만 24건이 거래됐습니다. 수영구에 포함된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천비치 한 곳에만 24건이 거래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 시행인가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재건축에 이제 7부선을 넘은 아파트인데요. 여기 아파트의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거래의 저가에 거래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천 비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떨어진 추이와 지금의 그 나왔던 매물들의 그 물건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걸 사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남천 비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가 거의 이제 대장급의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천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광안대교 뷰입니다. 예, 광안대교 3,000세대가 넘고요. 여기에 있는 지적도를 보시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해운대 바닷가 라인은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들이 비쌉니다. 근데 해운대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마린시티, 아이파크라든지 두산이브 더 제니스라는 아파트라든지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센텀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센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이 상업지역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는 일반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를 지으면은 감옥 갑니다. 법을 어긴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동네에 보면은 여기에 가격들이 상당 비싸잖아요. 보시면은 예상외로 많이 비싸죠. 주상복합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예, 주상복합이 아니라 3종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주거단지가 나올 겁니다. 광안대교 뷰로 한. 그래서 47평, 52평 제가 꼽아놨는데 15억, 16억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가 나오고 있고 좀 비싼 거는 20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비싸죠. 대형 평수를 보면은. 그런데 대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가면은 이제 나중에 펜트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여기는 앞으로의 대장이 될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인데 3종이니까 바닷가 라인에 광안대교 뷰가 있으니까 이 바닷가 라인 자체는요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걸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좀 부산을 정확하게 자주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근데 사뭇비치가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거래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되었죠. 지금 대형 평수보다는 84 타입이나 소형 평수, 대형 평수는 한 5개, 한 7개 정도, 6개 정도 됐네요.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 해운대 쪽은 이제 좌동 쪽이 제일 좀 속도감 있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단지에서 거래량들이 수영구에 75건인데 남천 삼익비치에는 24건의 거래가 그 중에서 일어났다. 예, 굉장히 이제 크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부산도 어느 정도 정상 거래에 도달하는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동래구 같은 경우도 한 153건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하급지 중에서는 사구에서 한 183건, 그다음에 연제구에서는 한 128건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의 추이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전망을 하자면요, 아직까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회복을 기대하는 매도자와 아직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매수자의 간격들은 조금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너무 크게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래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매들이 좀 빠지면은 행여나 상급지에서 정체되는 구간들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이제 금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거래량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월,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통계에 잡히면은 아마 4월 같은 경우는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들이 움직임과 거래량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 꺾어지는 곡선들이 굉장히 크죠. 저번 주에 그 곡선들이 조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그다음에 경기도도 이 추이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4월 달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래량들이. 예, 지금 현재의 매매 거래량 추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매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금매 다 팔렸나? 최저가보다 비싸도 수요자들이 기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있는 금매들, 특히 이제 상급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데가 단지로 따지면은 헬리오시티랑 파크리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리센츠는 요거만큼 아니지만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잠실 쪽에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 거래가 일어나면서 금매가 소진되고 거래의 상승 추이도 지금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매가 끝났다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금매가 소진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상승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2월 23일 날 헬리오시티가 30평대가 18억 9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2022년 12월 달에는 이제 가장 저점으로 16억 5천 정도가 찍혔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한 2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0평대가 이제 좀 특이한 점은 헬리오시티도 30평대가 2월 달에 한 22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22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11건이 18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7억 이상이 9건이고요. 16억대에 거래된 게 한 2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이적으로 이제 또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리센치 같은 경우도 30평대는 작년에 1년간 거래가 총 18건인데 올해 2월까지 지금까지 오늘 집계된 게 한 17건 됩니다. 2월로 따지면은. 그래서 거의 지금 1년치를 지금 2월 달에 다 소진한 양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월 중에는 거래된 부분에 12건 중에서 20억 이상이 한 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21억 이상이 한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가가 1층 기준으로 한 18억 2천인데 현재 이제 호가는 한 20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매가 팔렸지만은 비싸도 수요자들이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세게 가격들을 호가를 올린 집들은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금매에서 조금 올라간 상황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거래가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게 거래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요 중간에 쉬는 타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도달한다고 해서 이거 이제 가격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래량이 멈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거래를 못 하다가 나중에 거래량이 더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사지 못한 사람은 거래량이 올라갈 땐 더더욱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한 번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시장엔 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은 항상 살 때 가장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최저점에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쯤에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참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도 참여 못합니다. 저는 집을 365일 내가 필요하다면요. 사야 되는 시기는 개개인이 다르지만요. 언제나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의 공포와 언론의 공포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최고점에 산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을 보고 되게 힘들어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최고점을 잡았다면은 재작년에 최고점을 잡았다면 최소한 우리는 2년이라는 거를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로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은 이번 위기를 역전세라든지 전세에 대한 부분을 잘 대응하시면서 시기적으로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저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혹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집을 지금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그것들을 팔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대출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가 자산에 대한 불안함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따끔하고 아프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이러한 그 좌절이나 두려움과 이런 실패들은요. 딛고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우리는 그 딛고 올라가는 계단이지 실패를 짊어지고 가는 짐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짐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맞느냐의 문제보다는요.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시간과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들을 확보하고 계시다면요,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매 시장의 상황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서울들은 흘러가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동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거래량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건 이상의 거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가가 8억 8천인데 우포안 중에 하나죠. 대장이죠. 동탄 이에 8억 8천인데 현재 최저 호가가 10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떨어지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네,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30평 기준으로 최저가가 8억 8천입니다. 8억 8천. 예, 8억 8천이었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장 낮은 가격이 10억 2천입니다. 예, 거래가 올라가면서 금매들이 소진된 것들이 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의 상황들은 금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은 그거보다는 비싸더라도 거래를 하려는 의지들은 좀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매매 시장에서 금매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웃기죠. 당신이 찾던 금매 현장 가면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량이 찍힌 거를 보고 나도 금매를 잡아야지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금매물은 쉽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겁니다. 금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리 준비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상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병원 상가가 나온다는 정보를 분양 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수를 언제 했느냐? 분양 전에 부동산의 사장님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한 14년을 함께 해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분양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물건들을 저한테 안내를 도와주고 물건들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금매도 저는 제가 말한 사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은 뭐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나의 사람에게 이 물건들을 미리 주지, 뭐 순번을 받아가지고 이거 번호표 줄 테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라고 얼굴도 내미지 않고 전화만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금매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매물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금매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감이 없고, 특히 통계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금매 물건들이 소진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그 네이버나 이런 데다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플랫폼에 바로 그냥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매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요, 당연히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미리 빨리 소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거나 정말 내가 갔는데 금매물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중개사분하고 좋은 관계로서 이런 물건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 실수요자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알짜 매물은요, 그냥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실수요자에게만 무조건 소개를 합니다.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귀신이 고칼 노릇, 당신이 찾던 금매 현장 가면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네, 실상은.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금매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전국은 아니고 제가 수도권에 한정해서 말하고 특히 서울에 한정돼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에도 금매물이 소진되는 양상이 있는데 속도는 서울의 상급지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 급매물이 소진되는 건요. 예, 그리고 경기도는 화성들이 조금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수원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좀 많이 쌓여 있지만은 사라진 양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시장을 또 한번 바라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한 달 새 7억이나 올랐어요. 어디가 올랐을까요? 은평이 올랐습니다. 은평이 거래량이 아주 많이 치고 올라오는 편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은평 뉴타운의 그 마고정 3단지 센트레빌이라고 있는데 65평짜리가 올해 1월에 11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2월 되니까는 18억 5천에 거래가 된 거예요. 요렇게 쭉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저도 좀 맞는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정도의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는 게 아직은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호가를 그냥 최저점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을 올려서라도 집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제 요런 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요건 좀 특이한 이슈가 된 물건이고 은평 같은 경우는 지금 7억이 올랐어요. 은평 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는 녹번역 바로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캐슬 거래량 많습니다. 그다음 백년상 파크자이 예, 여기도 많습니다. 예, 요 두 군데가 2월 달 중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은평구에서. 그러니까는 은평은 응암동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신축이거나 준신축이거나 중소형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는 아파트가 깨끗한데 이 백년산 앞에 힐스테이트 시리즈도 되게 많고 뭐 집들이 막 몰려 있는 데가 있거든. 신축과 준신축들이 그런 지역에서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은평을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 은평에 이슈가 좀 된 게 있어서 이슈된 물건은 이 마고정 3단지지만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데는 지금 응암동이 2월 달은 거래가 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은 그러면 어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시장은요. 세입자들이 역전세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세 거래가 6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싼 전세로 상급지를 갈아타려는 양상도 많이 보이고 있고 서울의 전체 거래량이 4개월 만에 거의 이제 1만 건을 회복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국의 아파트의 월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평균 월세가 2년 새 25%가 상승했거든요. 수도권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의 월세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7% 이상까지 육박했던 대출의 금리의 상승의 여파로 이 월세 선호가 되고 전세가 기피되는 양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조금은 우리가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가.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들 기준금리는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줄어든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둔화되고 특히 이제 전세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되니까는 오히려 월세보다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율 자체가 원래는 월세가 많은데 이게 전세로 지금 선회하는 양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거래량도 이렇게 1만 건 회복됐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전세 거래량이 4개월 만에 1만 5천 건이 회복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의 이제 전세 비중이 거의 서울의 10월 달에는 57%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12월 달은 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은 56%, 지금 2월 달에는 57%까지 지금 계속 꾸준히 두 달째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경기도 치솟는 월세 경기도에 1만 5천 건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우선은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가 전세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매매까지 이제 첨언을 하자면요. 매매도 싼 가격에 많이 밀집된 탄현동이랑 중산동이랑 일산동 쪽에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세도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매매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탄현동 쪽
특히 탄현동 쪽. 탄현동은 이제 두 가지인데 탄현역 바로 앞에 있는 두산 제니스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냥 일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산 고양 통틀어서 가장 많았고 2월 달에는 그 주변에 있는 탄현에 있는 싼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도 매매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1,300건 2월 달에, 그다음에 수원시도 한 1,300건 정도 늘어났고,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전세도 집계가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달의 거래량들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가 조금 전세 폭이 좀 많이 늘어난 지역들은 하남입니다. 하남은 거의 460건이었다가 전달에, 근데 2월 달에는 지금 568건으로 거의 23%가 지금 전세 급증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전세 거래량들이 조금 올라간 지역이 이제 경기도에서는 하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월세는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는 좀 그렇지만은 둔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거의 10,000건 이상을 정점을 찍은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 2월 달은 지금 집계된 게 한 9,500건 정도 되거든요. 9,500건.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보다 전세가 조금 더 거래량들이 많아지는 추이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거래량들이 늘고 월세는 전세로 전환되는 경향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체감이 안 되는 곳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의 상반기랑 상반기가 조금 넘어가면은 통계적으로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지금하고 다른 신문들을 어쩌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